집도 없는 놈의 딸과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박순자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개인룸에서 울려 퍼진 그 한마디는 김지연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어요. 결혼을 앞둔 29살 여교사가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들어야 할 말이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명품 핸드백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우리 승우 아버지가 강남에 빌딩도 있고 나도 시장에서 가게 15개 운영하거든. 근데 너희 집은 뭐가 있는데?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고 자신도 강북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님, 저희가 조금씩 모아서.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하자 박순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조금씩 모아? 언제까지? 10년? 20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승우는 의사야. 의사. 그런 애가 왜 집도 없는 집안과 엮여야 하는데? 옆에 앉은 약혼자 이승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 다정했던 그의 침묵이 지연에게는 더욱 아팠습니다. 박순자는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어요. 교사가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월급쟁이 주제에 의사 며느리 되겠다고?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박순자의 다음 말은 더욱 잔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희 아버진 뭐 하시는 분이야? 택시 운전사라던데?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가 우리 며느리.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박순자의 마지막 통보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어떤 걸로 해? 우리 승우한테는 더 좋은 집안 딸들이 얼마든지 있거든. 레스토랑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지연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3년간의 연애, 반년간의 결혼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박순자는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우쭐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초에 격이 안 맞았어. 우리는 강남에서 사업하는 집안이고 너희는 강북에서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집안이잖아? 그녀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옷차림부터 다르네. 명품 하나 제대로 걸친 게 없어. 지연은 자신이 입고 온 하얀색 드레스를 내려다봤습니다. 백화점에서 할인할 때 산 옷이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박순자 눈에는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우리 승우 아버지 회사 직원들 부인들이랑 어울릴 수 있겠어? 골프도 못 치고 와인도 모르고 해외여행도 제대로 안 다녀봤을 테고. 박순자의 모욕은 끝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이 부끄러워할 거야. 우리 친척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거든.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이야. 근데 거기에 택시 운전사 딸이 끼면 어떻겠어?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님, 저희도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연이 간신히 말했지만 박순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성실하게? 성실한 건 좋지. 하지만 그걸로 집을 살 수 있어?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과연 이 모든 굴욕을 당한 지연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정말 평범한 택시 운전사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김지연은 29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초등학교에서 3학년을 가르치는 그녀는 아이들 사이에서 천사 선생님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작은 키에 단정한 외모, 그리고 늘 온화한 미소를 지닌 지연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아버지 김태준과 단둘이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어요. 지연은 아직도 그날의 굴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의 차갑고 모멸적인 시선, 그리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승우의 비겁한 침묵까지. 하지만 더 큰 상처는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지연은 강북 아파트 거실에서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준은 55살의 나이에도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검소한 옷차림에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따뜻한 미소를 보이는 분이셨죠. 뭘 미안해하니, 지연아. 김태준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를 택시 운전사라고 했어요. 그런 집안의 딸이라며 무시했다고요.
김태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금세 평상시의 온화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족이니까. 하지만 지연은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를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승우가 갑자기 지연을 만나자고 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승우는 평소와 달리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셔.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 좋은 의도는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왜 갑자기요? 승우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 하지만 지연은 알 수 있었어요. 박순자의 진짜 의도를 말이죠. 아마도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승우야, 정말 결혼하고 싶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승우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 부모님 뜻을 따라야지. 그의 답변은 지연에게 더욱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사랑보다 부모의 뜻이 우선이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승우 어머니가 아빠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김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우리 지연이가 좋아하는 사람 어머니니까. 지연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 모욕당할 걸 알면서도 딸을 위해 만나겠다고 하시는 아버지가 말이죠. 아빠 안 만나셔도 돼요. 하지만 김태준은 단호했습니다. 괜찮다, 지연아. 아빠가 감당할 수 있어.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또다시 모욕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태준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굴욕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고급 정장이었지만 누구도 그것의 진가를 알아보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김태준은 박순자와의 만남에서 또다시 굴욕을 당하게 될까요? 김태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지연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딸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걸린 고급 정장을 꺼냈어요. 이탈리아 맞춤 정장이었지만 누구도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5년 전 아내를 잃고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거든요. 김태준은 사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호텔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서울 시내 유명 호텔 3곳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랜드 서울호텔, 롯데호텔, 신라호텔까지. 하지만 딸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이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아이로 자라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아빠는 왜 항상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어린 시절 지연이 물었을 때 김태준은 이렇게 답했었어요. 진짜 부자는 티를 내지 않는 거야, 지연아.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지. 그래서 지연은 아버지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왔어요. 박순자가 지정한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카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김태준이 소유한 그랜드 서울 호텔이었어요. 호텔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했지만 김태준은 평소처럼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순자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VIP 라운지가 아닌 일반 카페에 앉아있던 그녀는 김태준을 보자마자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차림으로 오셨네요. 김태준의 단정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옷차림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박순자의 태도는 처음부터 무례했습니다. 앉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녀는 김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마치 품평회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택시 운전 오래 하셨나요? 박순자의 첫 질문부터 도발적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멈칫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딸이 그렇게 얘기했나 보네요. 정확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딸을 위해 모든 오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박순자는 그 반응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월 수입이 얼마나 되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승우랑은 격이 안 맞잖아요. 김태준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모욕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혼집은요? 박순자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강남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하고 신혼집도 최소 강남이어야 하는데 택시비로는 힘들지 않아요? 김태준은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그 침착한 시선에 박순자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승우는 강남병원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사거든요. 그런 애가 왜 이런 집안과 결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태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아빠가 나서야겠구나. 박순자의 모욕은 계속됐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김태준을 깔아뭉니다. 솔직히 말해서 택시 운전사 딸이 의사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김태준은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그 침착한 시선에 박순자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우리 승우는 강남병원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사거든요. 그런 애가 왜 이런 집안과 얽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집안이요? 김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박순자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하는 집안이고 당신네는 월급 받아먹고 사는 집안이잖아요. 그때 박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그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네, 정말이요? 어머나, 이 호텔 주인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래요? 통화를 마친 박순자는 김태준을 보며 우쭐해했어요. 방금 우리 친구가 전화했는데 이 호텔 사장이 엄청난 부자래요. 이런 곳에서 커피 마시는 것도 사치죠. 김태준은 아무 표정 변화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박순자는 그 반응이 더욱 못마땅했습니다. 듣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호텔에서 모임도 하고 골프도 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네 딸이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어요? 박순자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우리 친척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이요. 거기에 택시 운전사 딸이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교육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애들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박순자는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으스댔어요. 우리는 아이를 외국 유학까지 보낼 수 있는데 당신네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침내 박순자는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조건을 제시할게요. 강남에 10억 이상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혼수 비용 5천만 원. 이 정도는 해야 우리 며느리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김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박순자는 그 침묵을 포기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못하겠죠? 당연하죠. 그럼 결혼은 포기하세요. 애초에 무리였어요. 그녀는 승리한 듯 웃으며 일어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박순자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우리 승우 앞으로 차도 한 대 사주세요. 의사가 지하철 타고 다닐 순 없잖아요. BMW나 벤츠 정도는 되어야죠.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김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간이요? 택시 운전해서 언제 그 돈을 모으게요? 10년? 20년? 그녀는 크게 웃었어요. 일주일만 주시면 됩니다. 김태준의 답변에 박순자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일주일? 정말 웃기네요. 복권이라도 당첨되실 건가요? 하지만 김태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드릴게요. 박순자가 조롱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약속 못 지키면 승우랑 지연이 연락도 끊는 걸로 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 박순자는 확신에 차서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이정호와 아들 승우까지 데리고 왔어요. 오늘로 끝내자는 거죠? 그녀는 김태준과 지연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설마 정말 준비했다고 하실 건 아니겠죠? 장소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서울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였어요. 박순자는 호텔 로비에서부터 불평했습니다. 여기서 만나자고. 분에 넘치게 사치 부리네. 마지막 허세인가? 하지만 속으로는 김태준이 어떻게 이런 곳을 예약했는지 궁금했어요.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들어선 박순자 일가는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잠깐 압도되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봤자 본질은 안 바뀌죠. 박순자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여기 혼인신고 취소 동의서예요. 서명하세요. 김태준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박순자가 승리한 듯 웃었어요. 당연히 못했겠죠? 일주일 만에 15억을 어디서 구해요? 택시 운전사가 말이에요. 이정호도 거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셨나 싶어서 왔는데 역시 못하셨네요. 승우는 지연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호텔 방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김태준을 보자마자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서류 모두 가져왔습니다. 박순자는 어리둥절했어요. 회장님이라고요? 남자가 박순자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 회장님의 비서 차민호입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을 열어 각종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뭐죠 이게? 박순자가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랜드 서울 호텔의 소유권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는 소유자 명단에서 김태준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호텔 주인입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박순자는 눈을 크게 뜨고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죠? 장난치시는 거죠? 거짓말일 이유가 없죠. 김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추가 서류들을 펼쳤어요. 이것은 롯데호텔 소유권 증명서이고 이건 신라호텔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회장님께서는 이 세 호텔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차민호 비서가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총 자산 가치로는 약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정호가 의자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박순자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모든 서류가 진짜였습니다. 김태준이 소유한 호텔들의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택시 운전사가 사실은 자신보다 수백 배 부유한 사업가였던 거죠. 그럼 왜 택시 운전사라고?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지연도 충격받았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김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아이로 자라길 원하지 않아서 숨겼어. 승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김태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무시하셨죠? 제 딸도 함께해요. 박순자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김태준이 소유한 호텔들의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택시 운전사가 사실은 자신보다 몇십 배 부유한 사업가였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네. 이게 정말 맞나요?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서 차민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김태준 회장님은 저희 호텔 그룹의 창립자시며 최대 주주이십니다. 30년 전부터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오셨죠. 이정호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자신의 작은 건설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거든요. 강남의 작은 빌딩 하나 자랑하던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라봐서. 하지만 김태준은 차갑게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 딸을 택시 운전사 딸이라며 모욕하셨을 때는 언제고요? 박순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알았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김태준은 냉정했습니다. 오해라고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태도가 진짜 모습 아닌가요? 승우도 완전히 당황했어요. 지연의 아버지가 이렇게 큰 사업가일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동안 어머니의 말에 휩쓸려 지연과 그 가족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지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서. 몰랐다고요? 지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빠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가요? 사랑한다면 지켜줬어야죠. 승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순자는 상황을 되돌리려고 필사적이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지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은 뻔한 거짓말이었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격이 안 맞는다며 결혼을 반대했으면서요. 김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이라고요? 일주일 전에는 격이 안 맞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박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말들이 모두 녹음이라도 된 듯 정확하게 되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 10억 원,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혼수 비용 5천만 원, BMW 구입비까지 요구하셨죠? 김태준이 차근차근 나열했어요. 제겐 용돈 수준의 돈이지만 제 딸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려 하신 게 화가 납니다. 이정호가 박순자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당신 때문에 큰일 났어. 어떻게 이런 분을 몰라봤어? 하지만 박순자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지연이랑 승우 결혼 얘기를 다시. 결혼이요? 김태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결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제 딸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시나요? 돈 있다고 알았으니까 이제는 결혼해도 된다는 건가요? 박순자는 점점 더 초라해져 갔어요. 평생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자부했던 것들이 김태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통시장 생선가게에서 시작해 15개 가게까지 늘린 것이 자랑이었는데 김태준의 호텔 사업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박순자가 김태준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박순자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삶이 한순간에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시작해서 가게 15개까지 키운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김태준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더욱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하신가요? 저를 택시 운전사라고 무시한 것? 제 딸을 격이 안 맞는다며 모욕한 것? 박순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연을 모욕한 것, 김태준을 무시한 것,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 것까지. 모든 게 죄송했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지연이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진심 어린 사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김태준과 지연 모두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정호도 머리를 조아렸어요. 회장님, 저희 부부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이 삽혀서 큰 분을 몰라봤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김태준은 냉담했습니다. 용서요? 제 딸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승우가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다시. 하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우 씨, 이미 늦었어요. 진짜 사랑했다면 제가 가난해도 저를 지켜줬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나는 정말 사랑해. 승우가 변명하려 하자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랑이요? 그럼 왜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승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순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연아, 제발 용서해줘. 이모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지연은 그 눈물도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김태준의 재력을 알고 난 후의 변화였거든요. 시어머님 아니에요. 지연이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좋아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난 후잖아요. 만약 아빠가 정말 택시 운전사였다면 지금도 저를 무시하셨을 거예요. 박순자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만약 김태준이 정말 가난한 택시 운전사였다면 지금처럼 사과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오직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것일 뿐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최종적으로 선언했어요. 오늘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딸과 아드님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박순자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 기회만. 기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딸을 진심으로 대할 기회, 사람을 돈이 아닌 인품으로 판단할 기회를 드렸는데 스스로 포기하셨잖아요. 결국 박순자 일가는 쫓겨나듯 호텔을 떠나야 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호텔 스위트에는 김태준과 지연 부녀만 남았어요. 긴장감이 사라지자 지연은 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도 모르고 있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에 아직도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빠, 정말 호텔 사장님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연아. 너무 오래 숨겨서 미안해.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서운했거든요.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저 때문에 그렇게 무시당하시면서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아이로 자라길 원하지 않았어. 너를 보니까 내가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아빠가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데.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김태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내가 올바르게 자란 게 더 자랑스러워. 돈이 있어도 겸손하고 착하게 자랐잖아. 지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만나는 부유한 집 아이들 중에 일부는 돈을 자랑하고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자신이 그런 아이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김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가난해도 저를 지켜줬을 거예요. 승우는 그러지 못했어요. 김태준은 딸의 현명한 판단에 감동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아빠도 내 엄마와 그렇게 만났거든. 엄마는 내가 가난할 때도 나를 사랑해줬어. 지연은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듣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지연은 학교에서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천사 선생님을 좋아했고 지연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이 그 어떤 재물보다 값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지연을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학교 후원자분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연이 궁금해하자 교장이 설명했어요. 이번에 우리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신 분이에요. 알고 보니 그 후원자는 31살의 소아과 전문의 박민호였어요. 그는 지연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감동받아 학교를 후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교육관이 정말 훌륭해요. 박민호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저도 소아과 의사로서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기뻐요. 지연은 그의 순수한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돈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지연의 집안이 어떤지,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묻지 않았어요. 오직 지연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서 계산이 아닌 진심이 느껴졌어요.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닐까요?
조건 없이 상대방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것 말이에요. 지연은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돈이나 집안 배경이 아닌 사람 됨됨이로 만나는 진정한 인연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